막판까지 열일하고 있는 종목들 많이 보이네요.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엠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와글와글 시장이 굉장히 또 분주한데요. 먼저 이 종목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현재가창 보고 있는데요. 펩트론입니다. 네. 예상하셨어요? 이게 사실 쌍봉 자리에서 어떻게 방향성 잡는가였잖아요, 어제까지. 네. 근데 오늘 이걸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만주로서의 뭐 품귀 현상, 뭐 기대, 뭐 이렇게 담아서 봐야 하는 건지, 더 간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오늘 수급 어떻게 보세요?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펩트론은 좀 저는 개별적으로 이제 봐야 개별적이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1,200억 자금 조달했을 때만 해도 또 돈이 없어서 돈 빌리네, 뭐 이런 시장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은 일단 일날 1, 2와의 그런 플랫폼 이제 평가 계약이 나왔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실사 4개월 위에 나오겠죠. 물론 그 이후에 계약을 하더라도 시장은 모릅니다. 언제 이 회사가 물론 지금 시총이 2조인데 2조 이상의 받을 수 있는 밸류를 언제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나중에 일날리와 계약을 하더라도 이 로열티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공개 정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은 오늘 막 품귀 현상 나오고 이고비 이슈 나오고 내년 5월 달에는 또 마운자로도 우리 국내에 출시가 되니까 그만큼 펩트론의 그 장기 지속형 플랫폼인 스마트 대포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유황야인도 이제 인벤티지렉과 공동 개발을 통해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펩트론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독점 계약입니다. 네. 일날 릴리뿐만 아니라 노보노디스크와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수요가 커지고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펩트론에 대한 성장성이 무궁무진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걸 사실 어느 누구도 엄민영 애너도 말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비만 치료제가 성장하고 한다. 물론 일단 펩트론의 이 향후 일단 스케줄은 일단 이번에 계약했던 거는 14개월 이후지만은 내년 상반기에 임상 일상 들어가기 전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독점도 좋은 거고 독점도 좋은 거네요, 네. 지금은. 독점했으면 더 많은 더 금액으로 좋고요?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펩트론은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 비만주 내에서. 이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수페타시스. 이거 오늘 지켜줬어요. 네. 반도체주 다 내릴 줄 알았는데 이수페타시스 굳건하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결국에는 아마 어제 ASML보다 내 TSMC가 중요하다는 의미고, 그만큼 아직 AI 수요는 견조하다. 이건 오늘 ASML CEO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레거시 쪽이 안 좋아가지고 그 이번에 EUV 장비에 대한 신규 주문이 부진했던 것이 AI 쪽은 견조하다. 그게 결국 내일 TSMC가 나오면은 이수페타시스는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거고,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뭐 중국 법인의 부진, 뭐 이거는 어차피 실제 일반 법인과 대비해서 중국 법인은 사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의 가속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뭐 특히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H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계속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뭐 4분기나 내년 1분기부터는 조금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바닥은 좀 찍은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왕 갈 거면 상반기처럼 가줬으면 하는데 기대감 한번 가져볼게요. TSMC 실적은 또 내일 공개가 되는데 흐름 지켜보면서 반도체주 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종가는 어떻게 써내려갈지. 자, 마감 30초 전이고요. 지수로 봤을 때는 현재 마이너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0.9% 하락, 코스닥 종합지수는 1.08% 내린 자리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제 자기 전에 갑자기 ASML 실적 확인하시고 기술적 오류였다라고 하죠. 깜짝 놀라셨고, 반도체 희망 품고 계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결국 오늘 종가까지 이를 만회할 수 있을까? 하락 출발은 예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가 오늘장의 관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이 가운데 그래도 낙폭을 일부 축소하는 흐름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비만약 품귀 조짐 과 함께 비만주 강했고요.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일부 테마 쪽에 있어서 굉장했습니다. 마감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보시는 대로 23포인트 내려서면서요. 2600
29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현재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장초 만들었었던 시가보다는 그래도 돌려 세우려는 시도는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낙폭이 조금 더 짙어졌는데요. 오늘 2차 전지단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일부 쉬어가는 속에서 모멘텀 잡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8포인트 내려서면서 765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사실 오늘 좀 미국장부터 움직임 때문인지 외국인은 현선물 쪽에서 순 매도 포지션을 일관되게 그려갔습니다. 외국인 현재 6천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 쌓여 있는 구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셔도 오늘 외국인이 더 큰 폭으로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시총 상위단 보면서요. 흐름 잡아갑시다. 삼성전자 6만 원 다시 올려 세우나 싶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던 대로 59,500원에서 종가를 써 내려갑니다. 외국인이 26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26거래일 연속 지금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 전달드리고 SK하이닉스는 2.18% 내려왔죠. 18만 원 선은 그래도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LG엔솔 이 속에서 강보합권 마무리되고요. 삼바도 잠시 쉬어갑니다. 오늘 현대차가 막판에 또 수급이 또 들어왔네요. 24만 7천 원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는데 잠시 후 현대 그룹 관련해서는 이야기 좀 더 이하준 과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플러스권을 켰고요. 네이버가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17만 7천 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1위부터 18위까지 죄다 마이너스권, 19위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24.7% 가깝게 상승하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 캐리 종목들이 다 힘을 못 썼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일부 제약바이오단은 잠시 쉬어가는 정도의 낙폭을 형성했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크게 보이는 쪽은 현재 삼천당 제약 4.02% 낙폭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디에 주목하셨을까요? 일단은 현대차,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물론 시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과연 이게 ASML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어느 정도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저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덜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하더라도 거의 5%는 넘게 빠진 상황이라 좀 보고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 실적 생각보다 그렇게 컨센보다는 많이 이제 그렇게 컨셉보다 하이하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야 파운드리 쪽만 그 1.4조가 그 마이너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만 컨셉보다 굉장히 갭이 컸다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삼성전자도 이번 10월에 엔비디아 관련된 8단 반도체 이게 인증 이슈가 있는 만큼 이게 그럼 그걸 바닥을 지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TSMC가 실적이 나아줌에 따라서 내일 분위기가 오늘 반도체 많이 빠졌는데 내일 또 이렇게 하루 또 건너 또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자꾸 AI 수요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 그게 주문은 많아지지만은 그만큼 나중에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었을 때는 재고로 쌓이는 것도 우리는 견제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더컷이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는 TSM 실적 봐야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존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퀄컴과 같은 여러 회사들에 대한 이런 실적 둔화 모습을 어느 정도 정말 좀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좀 시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내 TSMC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방에 들어서 계속 우리는 빅테크 실적 확인하면서 반도체 주시하고 있네요.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확인만 좀 잘 되면 또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주시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아까 현대차, 현대모비스라고 슬쩍슬쩍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얘기 나눠봅시다. 현대차 종가 보셨어요? 네. 오늘 쏘아 올렸네요. 그리고 지금 창구 보니까 외국계에서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현대모비스도 오늘 새 수급이 들어왔고요. 지배 구조? 그쪽으로 보세요? 자꾸 이제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는 이제 에너지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관심도 없고 뭐 제일 중요한 건 본업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자동차 본업 지금 10월 달이면 이제 그 특히 북미 쪽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이제 그쪽 가동률이 올라갈 거고, 당연히 APC 보조금 수치 이것도 오늘 뭐 모비스의
올라간 이유 중에 뭐 하나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저는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와 GM과의 동맹 이슈. 물론 이게 잠깐 뭐 한 달 전에 나왔다가 뭐 지금 사그라들고는 있지만은 이번에 지난주에 GM이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계속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20만 대 이상 이제 팔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물론 이제 G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장비주도 굉장히 좋겠지만은 그런 이제 현대 글로비스와 아니면은 현대 모비스와의 그 지분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충분히 이거는 허는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자꾸 이런 명예 회장님에 관련된 뭐 루머나 이런 이슈들은 저는 뭐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당연히 내일 팔아야죠. 이게 자꾸 이게 찌라시로 나오는 거라 한다면은 대신에 GM이나 아까 AMPC 관련된 세액공제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정도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매수적인 관점에서 좀 쳐다보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업적인 부분. 근데 이제 수급에서 오늘 또 특이점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픽주 들어볼 텐데 사실 여러분 우리 유아진 과장님께서 탐방맨이세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그 중에 한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어제 다녀왔고. 어제 다녀오셨어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현대 마린 솔루션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그겁니다. 서비스 센터입니다. 서비스 센터. 뭐 선박 엔진이나 뭐 선박 같은 거 혹시나 문제 있으면은 우리가 고쳐줄게. 물론 이제 제가 어제 드린 질문은 이거거든요. 지금 신조선가 지수 많이 올라오고 선박 건조 많이 나가고 되면은 그러면 이거 조선 시장과 어느 정도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다고 합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우리는 실적은 계속 꾸준히 성장한다.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우리 회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선박 엔진도 마찬가지고 지금 IMO 이제 유엔에서 만든 이사에서 만약에 IMO 규제가 탄소 중립을 계속 꾸준히 이게 또 정도 강도를 높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해운사나 이런 선주사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을 계속 꾸준히 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선박을 산다라는 거는 그런 DF 엔진, 그러니까 이중 엔진을 계속 꾸준히 사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가격도 높게 되고 우리가 2년간은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장기 유지 비용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 수요도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마린 솔루션은 좀 정장기적으로 저는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 뭐 환율을 얘기를 하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과 애국계 회사와 미팅을 했던 얘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회사는 KKR과 같은 500 이슈만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다. 실적 꾸준히 올라가는 회사고 이렇게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럼 KKR은 어떻게 되냐? 6개월 500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결산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굳이 배당을 안 받고 500억 대 굳이 팔겠느냐? 그에 대한 우려는 절대 없다.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도 계속 그 500의 두려움이 계속 시장에서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실적은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빠질 때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질 때 기회? 어디까지 그럼 노려볼 수 있어요? 저는 물론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두려워하는 게 500 이슈도 맞고 최근에 조선주들이 조금 자기 주춤하는 모습은 있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시총 한 5조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게 먼 미래 28년, 27년까지는. 하지만은 이 회사는 긴 장기간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긴 호흡 열어두고 HD, 현마솔 정리해봤고요. 짧게 A, BL 말고 A 프릴 한번 봅시다. 네, 에이프릴. 프릴 지금 네. 자리 너무 중요한데 네. 딱 저항 자리예요. 돌파할까요? 맞아요.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에 나와 있죠. 마일스톤 받은 200억인가 300억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뭐 올해 흑자 전환됩니다. 상장한 지
2년 아니면 3년 이내에 흑자 전환 회사 몇 개나 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현금성도 굉장히 풍부하고 새로운 이제 이상에 진입하는 뭐 룬드백이나 아니면 에버뮴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받아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